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선갤러리 미술특강의 김형진입니다. 오늘은 수화 김환기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김환기의 작품 세계를 한번 시대순으로 구별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김영나 교수님은 일본 유학 시절, 또 50년대 활동과 파리 시대, 또 만년의 뉴욕 시대로 이렇게 구별하여 그 도록에 게재한 그런 기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다른 평론가들은 김환기의 미술 세계를 4개로 구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첫째, 동경 유학 시절이라고 볼 수 있는 6년의 기간. 두 번째, 서울대 홍익대 교수 시절의 8년. 세 번째, 파리 시절의 3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뉴욕 시절에 한 11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환기는 부인인 김향한 여사는 바로 수화의 예술은 순수하고 소박한 그의 성격과 닮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연의 서정을 노래한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별로 한번 환기의 미술 세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 유학 시대 1933년부터 37년입니다. 이때 그림에 보이는 종달새 노래할 때, 그 다음에 서울시대 1937년부터 56년까지, 그 다음에 파리 시대라고 볼 수 있는 56년에부터 59년까지의 이때의 작품은 그 유명한 매화와 다랑아리라는 작품입니다. 저도 환기미술관에 가서 늘 이 작품을 대하곤 하는데, 사실은 이 매화와 다랑아리는 환기미술관의 소장품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사람이 감상할 수 있게 환기미술관에서 판화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입을 해서 제가 사무실에 하나 걸어놓고 늘 감상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대, 그 다음에 뉴욕시대, 1974년 김환기의 작고 이후에 현재까지 4호 전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테마별로 김환기의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환기의 작품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 크리스티 홍콩 낙찰가가 131억, 약간의 그 환율 때문에 차이내지만 132억의 푸른색 전면 점화가 경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보면 1972년 작품인 김환기의 붉은색 점화, 이것도 85억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작품별로 이루어진 가격은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김환기의 우주라는 작품이 정말로 우리의 작가의 작품이 이 정도 금액을 이루고 경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김환기의 작가가 그 미술 평론가들이 왜 이 김환기의 작품이 인기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신만의 어떤 조형 언어를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의 숨결, 그리움의 정서를 담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한국인의 정서에 어필하는 작품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동서양의 정서와 감각을 세련되게 융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예술적 실천을 멈추지 않은 그런 작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과연 이 132억을 받은 김환기의 우주라는 작품을 뉴욕 화단에서는 과연 얼마를 부를까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동아일보의 김민 기자가 쓴 내용인데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작품의 가격이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이런 환영 속에 또 일부는 국내용 거품 가격이다라는 그런 반론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 시장의 향수적인 가치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과 시대에 기반한 인기가 있었고 점점 몸값 떨어지는 어떤 미술사의 잔혹사를 겪은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사의 잔혹사를 겪은 작가를 보면 1970년대 인기 작가라고 볼 수 있는 최영림 화백의 작품입니다. 1970년대 당시 호가로 아파트 한 채 값이라고 볼 수 있는 호당 30만 원이 최근에 K옥션의 경우에서는 10호 기준으로 한 900만 원에 거래가 되는 사례를 보면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한국미술협회장 홍익대 학장을 지낸 이마동 화백의 작품도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 국제시장은 미술사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미술사적 가치라는 것은 역사에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은 뭐냐? 예를 들면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가의 작품이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입체파 작가인 피카소처럼 중요한 맥락을 담고 있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후대 미술가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이 바로 미술사적인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이런 작품은 시간이 갈수록 작품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미학적, 사회적 가치하고 연결이 돼야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한기의 우주 132억 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가 담고 있는 가치가 바로 국제적으로 미술사적인 가치, 미술사 흐름과 또 맞물려서 한국 미술사적인 가치와 미학적 가치,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연결고리를 맺어야 이 132억 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제미술시장에서의 작품 가격의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질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술사적인 가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미학적 가치, 사회적 가치, 미디어적 가치, 조형적 가치가 작품에 따라서 여러 개의 비중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감정적인 가치는 가장 신뢰하기 어려운 가격 결정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한기 화백의 작품 평가가 향수적인 가치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향수적인 가치는 바로 보는 사람의 일시적인 감흥으로 매겨지는 것이 바로 감흥적 가치이기 때문에 참 판단 기준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국제미술시장이나 국내 미술시장에서도 이 감정적 가치에 속하는 향수적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향수적 가치의 작용을 김한기 화백의 작품에 대한 평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향수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향수적인 가치가 바로 국제 경쟁력을 획득하기 어려운 한 이유를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향수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한정된 지역 안에서도 정서는 시간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변한다. 이런 점이 바로 향수적 가치가 국제 경쟁력을 획득하기 어렵다. 바로 이런 시간에 따라서 정서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바로 국내 작가의 작품도 하락세를 이루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한기 작가의 작품이 국내에서 높이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김한기 작품의 도자기, 특히 백자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달, 산과 여인 등의 소자가 등장을 해서 바로
추상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향수적 가치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한기의 향수적인 가치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수근, 이중섭이 그 계보를 이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릴 적 내 고향, 또 우리가 모두가 느꼈던 어려웠던 그 시절처럼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향수를 자극을 함으로써 특정 세대에게 어필하는 향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그 연령대에게 가치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수근의 빨래터, 이중섭의 황소가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한기의 작품이 국내에서도 이렇게 높이 평가가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빨래터, 황소 같은 한국적인 것을 그들이 어떤 우리 평가를 하지 않는 세대가 등장하면서 이것이 유지될지는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새 그림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세대가 30대, 40대, 50대 순이랍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과연 가장 많이 사는 이 30대가 이 김한기, 박수근, 이중섭을 선호할까 하는 부분인데 저는 우리 한국인의 어떤 정서상 유전인자로 말미암아 같이 유전인자가 내려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문화체육부 장관도 21세기는 문화가 밥 먹여주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미술 컬렉터에 대한 시각도 우리가 새롭게 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미술품들의 긍정적인 미래 가치는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한기 이후에 주목되는 작가로 여러 평론가들이 얘기하지만 저도 이우환, 박서보, 윤영근, 전광영 작가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전광영 작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여성 작가로서 금박, 석채를 사용하는 서수영 작가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서수영 작가의 미술 세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선갤러리 미술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